오늘 해볼 피드백은 박주영 작가님의 아포칼립스 인 아일랜드라는 소설입니다. 일단은 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제목에서 드러나게 아포칼립스물이에요. 아포칼립스물인데 그 정작 아포칼립스 느낌은 잘 안 나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 나온 부분 3화까지는 잘 드러나진 않아요. 아포칼립스라기보다는 거의 게임 속에 들어온 느낌에 가까워요. 속에 들어온 느낌에 가깝다.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나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인가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형제도 돌아갑니다. 형제도 이제 죽어요. 부모님이랑 형이 다 이제 죽고 홀로 남게 되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가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좀 이제 적응을 못해요.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해서 이 주인공의 이 집에 틀어박히게 돼요. 집에 틀어박히게 되는데 이 주인공의 약간 이 삶의 마지막 좀 스스로 과제를 건 게 있어요. 스스로 과제를 건 게 이제 흔히 좀 나온 것 중에 라스트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제 어려운 게임이 있습니다. 어려운 좀비 서바이벌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여기서 크레이지 난이도를 세계에서 아무도 못 깼어. 그러면은 이제 이걸 깨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이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도 달성하지 못한 과제를 이제 스스로에게 좀 주어주면서 이제 마음의 이제 심리적인 계기를 만드는 거죠. 심리적인 계기를 만들어서 이제 요거를 통해서 이제 그 뭐라고 했죠? 죽기 전 마지막 과제 같은 걸 스스로한테 주고 요거를 깹니다. 이걸 깨요. 이걸 깨고 이제 자살을 했더니 목을 맸더니 이제 눈 떠보니 아포칼립스, 요런 느낌의 소설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가 딱 요런 건데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가 생각보다 이제 기대감이랑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흥미 요소도 있어요. 어느 정도 흥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요 설정 소재 자체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리고 요거부터가 일단 시작부터 좀 이 소설에 좀 되게 큰 문제점이 하나 들어가는데, 봐봐요. 제 부모를 잡아먹은 페르나 새끼. 차라리 도진이가 사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형인데 이제 얘는 죽었어요. 같이 형이 죽었는데 유사는 꿈도 꾸지 말아라. 여기부터 좀 의아해지죠. 친인척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친인척들이 위로 대신 분노를 터뜨리면서 왜 이런 놈을 입양해서는, 야, 이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좀 애매해. 이게 되게 보면서 양심이 있으면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라. 나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때문에 가족이 다 죽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주인공의 실수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아니, 양심이 있으면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라니. 야,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거 씨발 내가 어떡하라고 그거는. 아니, 이게 뭔 상황이지? 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좀 뭐 이게 애매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공감이 안 됐어요. 공감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친인척들이 와서 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양심 있으면 말해보다, 뭐 네가 이제 페르나다, 네가 죽인 거나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뒤에 서술을 보면은 아니요, 주인공 운전대를 꺾지도 않았고 주인공이 운전하다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만 나와요. 그러면은 사실 주인공을 탓할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요. 이제 정확하게 이유는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유산을 노리고 한 거였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억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게 나중에 이유가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 유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건데 이 부분이 되게 좀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이 자기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산을 노렸다면 얘 양육권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 양육권을 가져와서 차라리 잘해주면서 뺏어가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얘를 양육을 한다고 해야 이제 그 유산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노렸다면 오히려 잘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개연성의 아쉬움을 느꼈죠.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로 또 개연성의 아쉬움을 느낀 게, 다 봐요. 학교에서 부모가 죽은 애한테 부모가 교통사고로 가족이 죽은 애한테 야 얼마 받았냐 보험금. 야 진짜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없는 캐릭터라기도 하지만 있다고 해도 굉장히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될 정도로 쓰레기 캐릭터예요.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쳐. 그런데 등교 첫날 얘가 빡쳐가지고 이 말을 한 시이연 아들의 갈비뼈를 4대와 우측 빗장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주인공이 화난 이유는 알겠습니다. 주인공 화난 이유는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주인공 건들자마자 주인공이 이제 얘 갈비뼈 4대를 부러뜨렸는데, 주인공의 평소 행실이 올바랐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의 비호, 상대방의 부적절한 언행 및 과거의 행동들이 참작되어서 법원에 회부되지 않았다고? 갈비뼈 4대랑 우측 빗장뼈를 부러뜨렸는데 이걸 넘어간다고? 이걸 넘어가? 시이연 아들인데 심지어? 이걸 넘어가? 이걸? 안 돼요. 이거는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서술이에요. 사실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서술이어서 차라리 주인공을 그냥 아예 밑바닥까지 보낼 거면요, 이때 그냥 그 소년원에 들어가게 됐다거나 빚더미에 앉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몰아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여기서 굉장히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자, 봐봐요. 이제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주인공이 눈을 뜬 다음에 이제 이 게임을 해요. 이 좀비 게임을 하죠. 좀비 게임의 크레이지 모드를 도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 좀비 게임이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게임일 것 같아요. 많이 아는 게임일 것 같은데, 요 좀비 게임 여기서 제가 이걸 알아봤는데 데아빌인가? 요 게임이랑 거의 유사해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이거 좀비 디펜스 게임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에서 지나가시다가 한 번쯤 봤을 것 같은데 요거랑 되게 유사합니다. 요거를 보고 아마 쓰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거는 나쁠 게 아니에요. 요 실제 주인공이 현실에 존재하는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뭐라고 하죠? 요 위쪽에 나오는 전투 묘사가 좀 생각한 것보다 길고 좀 길고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문제가 있고, 요거가 이게 좀 제가 이건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이에요. 대바대 아니에요. 대바대는 다른 게임이고요. 아니요. 그거는 다른 게임입니다. 자, 요거는 좀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간 건데요. 이게 좀 더 이제 주인공을 이게 3인칭과 그러니까 1인칭을 넘나들게 넘나드는 자연스러운 이제 서술을 위해서는
요거를 좀 요 디테일적인 부분이에요. 스나이퍼란 이름대로 강력한 한방을 자랑하는 개체다. 다른 공격형 도형무에 달리 수명이 짧은 게 흠이지만 요거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건 1인칭 서술이거든요. 요거를 약간 적절하게 섞는 요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거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나? 요거는 사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네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좀 만들게요. 요거는 주제를 따로 해서 3인칭과 1인칭을 섞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좀비 게임을 깼어요. 좀비 게임을 깨니까 이제 여기서 모든 좀비가 사망했습니다. 세계는 평화를 되찾고 생존자들은 문명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라고 이렇게 갑자기 아무도 본 적 없는 이스터 에그가 뜹니다. 이스터 에그가 뜨면서 자, 여기서 업데이트, 한 달 뒤로 예정되어 있던 업데이트를 앞당겨 시행합니다. 라스트 아일랜드 리얼월드의 금일 업데이트 예정. 요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현실이 된다. 게임이 현실이 된다. 저는 근데 이거가 되게 정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꽤 여러 소설에서 봤을 법한 정석적인 장면이지만 되게 흥미로운 도입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인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도 확보가 됐어요. 왜냐면 얘는 크레이지 모드를 클리어 했잖아. 그러니까 그 전세계에서 아무도 클리어하지 못했던 크레이지 모드를 클리어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인공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거가 되게 좋은 요소, 그러니까 되게 독자들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사후 세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막상 있다며 이러면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죽는 거죠. 게임을 깼으니까 자기는 이제 미련이 없다, 이 게임을 깼으니까 하면서 이제 죽는데,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부모님의 모습,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이제 멸망한 세계, 그 병원에서 28일호 영화 보셨어요? 28일호처럼 이제 눈을 떠보니까 세계가 멸망해 있어요. 아포칼립스로 약간 요런 세계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주마등을 봐요. 이 주마등을 보는데 이 부모님이 마지막에 뭔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부분일 거예요. 자, 피해 젖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다가오기 위해 억지로 몸을 비틀었다. 언뜻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 부모님의 마지막 말, 그러니까 주마등에 보이던 부모님의 마지막 말, 이게 뭐였냐면 사고 당시, 그러니까 교통사고 당시에 주인공이 이제 교통사고의 충격 때문에 기억이 되게 혼선해 있었거든요. 그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에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주마등을 보는 와중에 부모님이 자기가한테 뭔가를 말하는 거를 들은 거야. 뭔가를 말하는 걸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들어야 돼. 부모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야 돼. 약간 요러면서 이제 얘기가 끝나는데, 자, 여기서 요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자, 여기서 주인공이 자살을 하려고 해요. 자, 주인공이 여기서 이제 죽자 그냥. 야,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 야, 이게 눈 떠보니까 야, 어차피 안 그래도 죽으려고 했잖아. 솔직히 주인공은 안 그래도 자살하려고 했거든? 근데 세계가 좀비 세계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죽으려고 해요. 그냥 죽으려고 하는데, 아니요, 이거는 멘탈을 너무 약하게 설정했다기보다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굳이 살 이유가 없잖아. 이거는 당연한 논리, 당연한 이제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생각이라고 이제 심리 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살 이유를 만들어야 되잖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로 작가님 만든 게 뭔지 알아요? 주마등 속에서 봤던 부모님의 마지막, 부모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삶을 바라는 이유로는 이게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기 전에 들었던 부모님의 말씀을 깨닫게 떠올리기 위해 살아간다. 그러니까 언제 뭐 어떻게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개연성으로는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이 살아라라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에 부모님이 마지막에 자기한테 살아라라고 말하고 그 유언 때문에 원래 죽으려고 했었지만 살게 되는 결심으로 목적성으로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가 그 독자들에게 부모님의 마지막 말을 숨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작가님이 준비한 반전 요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작가님이 준비한 반전 요소로 부모님의 이 마지막 말을 가지고 다른 의도, 요게 살아라가 아니라 요거를 가지고 어떤 다른 스토리를 만드셨을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거를 한다면 너무 개연성이 부실해집니다. 너무 개연성이 부실해져가지고 저는 차라리 요렇게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뭐 게임 얘기, 게임 시스템 창이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계에서 이제 살아가는, 요 처음에 살아가는 얘기를 딱 나오게 됩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투씬, 이제 좀비아의 첫 전투씬인데 전투씬 자체는 되게 매끄럽고 나쁘지 않았어요. 요 부분은 일단은 좀 지나가겠습니다. 전투씬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자, 총평으로 들어가죠. 저는 이거를 제일 느꼈어요. 과장된 불행에 독자는 공감하기 어렵다. 이게 방금 전에 아까 전에 그게 사실 처음에 나오는 친인척들의 반응이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일, 이게 너무 과장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자기적으로 느껴져서, 과장된이라기보다는 자기적인 불행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게 표현이 어울릴 것 같네요. 자기적인 불행에 독자는 공감하기 어렵다. 너무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쭉 서사를 이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개연성이 떨어졌어요. 자, 아슬아슬 다리를 걷는다. 위태로운 개연성을 지닌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일 큰 문제는 개연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튼 하지만 독자의 흥미를 끌고 기대감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이미 갖춰진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주인공이 최초 크레이지 모드 특전으로 클리어한 보상을 하나하나 천천히 풀겠다는 작가의 의도는 알겠지만 독자들의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하게 그 이점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제가 방금 피드백에서 언급을 안 들었는데 특전 보상이 따로 없어요. 거의 희생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특전 보상이 그 시스템 창을 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너무 앞으로 더 있겠죠. 앞으로 더 있을 건 알아요. 알지만 일단은 독자들의 기대감을 좀 더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필력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제가 이게 앞서 말했지만 일단 필력 자체가 되게 좋아요. 전투의 흐름도 매끄러웠고 가독성 또한 아주 좋았어요. 근데 개연성 부분, 전 이 소설에서 진짜 제일 큰 문제가 이게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언급드리지 않은 부분에서도 정말 사소한 행동, 사소한 설정 하나하나에도 되게 개연성적으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피드백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